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요. 지수 함수입니다. 지수 함수. 그럼 지수 함수가 뭐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을 때 생긴 꼬라지가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은 f 안에 있는 x를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하는데 저 변수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수에 있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변수라는 건 어떤 식의 주인공이죠. 변수가 지수에 있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를 몇 개 한번 그린 다음에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봅시다. 요건 필기 안 해도 돼요.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어요. 제가 지금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그리고 싶어요. 됐습니까? 맞아요. 다시 한번. 변수가 어디 있다? 변수가 지수에 있으면 이게 지수함수라고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1 나오겠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함수값이? 2가 나오겠죠. 점을 여기다 찍고 몇 개 찍어볼게요. 이건 필기 안 해도 돼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4 뭐 이렇게 되겠죠. 4. 좀만 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겠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4분의 좀 더 작아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그래프 어딥니까? 그래프 쭉 이으면 그래프가 이러한 형상의 지수함수가 되는데 졸라게 x축에 가까워지는데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 녀석은 뭐 된다? 0이라던가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됩니까? 좀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y는 3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x에 0 넣으면 1 지나겠죠. 그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x에 1 집어넣으면 3 나올 테고 2 집어넣으면 2를 이렇게 집어넣은 게 9 나올 테니까 그래프를 이으면 이런 식의 형상의 그래프가 됩니다. 됩니까? 필기 안 해도 돼요. 좀만 그래프 더 그려볼게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고요. 방금은 밑이 1보다 큰 녀석을 그렸는데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인 녀석을 한번 그려볼게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집어넣으면 보세요. 1. 1 나오죠.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 집어넣으시면 4분의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2.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함수가 됩니다. 방금은 증가함수였죠. 감소함수입니다. 됩니까? 이렇게 x값에다 뭘 집어넣으면 우리는 지수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정리합시다. 필기하세요. 우린 지금부터 첫 번째 뭘 그릴 거냐면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기가 상용 로그보단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y는 a의 x제곱을 그릴 건데 일단 밑이 a인데 밑은 아무 숫자나 올 수가 없고요. 0과 1 사이던가 아니면 1보다 커야 됩니다. 밑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로그에서도 밑은 이 두 가지밖에 안 됐었죠.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밑이 1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아까 그래프를 그려봤지만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y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밑이 1보다 크면은 정점 0,1점을 통과하는 이러한 식의 증가함수가 됐었죠. 여기는 원점이고요. 0,1점이고요. 그럼 밑이 1보다 클 때 지수함수의 성질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예요. 오른쪽 갈수록 올라가는 그래프를 우리는 그럼 그냥 복습 한번 할 겸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현은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게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뭘까 얘들아? 정의역이라는 건 x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정의역 뭐냐? 실수 전체가 되겠죠. 왜냐면은 그래프가 졸라게 오른쪽 가고 졸라게 왼쪽으로 하니까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의 치역은 뭐가 될까? 그래프가 x축 위에만 있죠. 치역 뭐 됩니까? 0도 안 되고 음수 안 되니까 양수만 되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고정된 점, 이거를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a 값이 뭐가 됐던 x의 영름은 얼마나 하냐? 1. 그러니까 정점 0,1점을 반드시 통과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얘들아, 이 그래프가 x축에 다가가면서 달똥말똥 만나지 않잖아. 이럴 때는 x축을 뭐라고 하냐? 점근선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점점점 다시 한번. 우리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를 그릴 때 함수가 뭐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렇지? 여기서 x축과 안 만나잖아. 이런 때 x축을 점근선이라고 한다고. 됐죠? 그래서 필기하세요. 점근선이 x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현도 한번 정리할게요. f의 2분의 a 플러스 b는 2분의 fa 플러스 fb보다 작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설명하든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f 2분의 a 플러스 b는 2분의 fa 플러스 fb보다 작다. 이게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정리할게요. 우리는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은 a가 b보다 큰데 둘 다 1보다 큰 함수일 때 우리는 두 지수함수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y는 a의 x제곱을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y는 b의 x제곱 그리면 그래프가 이러한 형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내가 그래프를 크게 한번 그려봤는데 아까 y는 3의 x제곱을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고 y는 2의 x제곱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뭐 이런 거 좀 굳이 안 펴봅시. 만약에 내가 1을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2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집어넣으면 3이니까 더 빨리 증가하겠죠. 이렇게. 요걸 암기할 때 보자.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요. 지금 빨간색이 더 y축 쪽에 달라붙고 있죠. 맞습니까? 내가 만약에 y는 5의 x제곱을 그리면 더 y축에 달라붙는 이런 형상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할 땐 제 말처럼 기억하세요.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인데 밑이 크면 클수록 y축에 달라붙는다.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얘 졸라 외워봤자 이거 나중에 미치는 듯이 헷갈리거든. 이런 걸 지수함수에서 2개 암기해야 되고 로그함수 2개 암기해야 되면 졸라 헷갈려. 지금은 안 헷갈리지만 배운 게 없으니까. 얘들아 나 좀 따라하세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인데 밑이 크면 클수록 y축에 달라붙는다. 요 말 자체를 외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림을 외우는 것보다 말을 외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인데 밑이 크면 클수록 y축에 달라붙는다. 이거 기억 좀 해주세요. 방금은 우리가 밑이 1보다 클 때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밑이 0과 1 사이일 때를 따집니다.
밑이 0과 1 사이다. 그러면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밑이 0과 1 사이면 아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은 0.0,1점을 통과하는 감소함수가 되겠네요. 여기가 원점, 여기는 0,1점 y축. 요 그래프가 y는 ax 제곱이다. 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구나.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구나.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가지 내용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무슨 함수예요, 여러분들?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감소함수가 되겠죠. 감소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현은 x1보다 x2가 크면 fx1 있고 fx2가 있을 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까는 부등호가 오른쪽이 크고 그대로였는데 이번에는 여기선 오른쪽이 컸는데 여기서는 왼쪽 커지면서 반대가 되고 있죠. 얘가 감소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현이다.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번엔 두 번째 봅시다. 정의역은 뭘까요? 실수 전체. 정의역이라는 건 실수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역은 뭘까요? 치역 뭐냐? x축 위에만 존재하니까 양수가 되겠죠. 또 이번 세 번째, 이번에 뭐다? 얘도 마찬가지로 a가 아무리 0과 1 사이의 숫자라 하더라도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 값은 1 나오기 때문에 고정된 점, 정해진 점, 정점 0,1점을 통과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또 얘도 마찬가지로 x축에 점점 더 다가가는데 x축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 안 만나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예요? 점근선이 x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그래프도 어디로 볼록이다? 이 그래프도 아래로 볼록이다. 봅시다. 이번엔 위에다가 네 번째를 볼게요.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0이 있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여기에 1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는데 둘 다 0과 1 사이인데 밑이 a가 작죠. 그러면 얘가 오히려 얘는 작을수록 y축에 달라붙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클수록 y축에서 멀어지는 형상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만약에 y는 5분의 1의 x제곱을 그리면 얘는 이렇게 되고요. y는 3분의 1 x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봅시다. 일단은 암기하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 보자. 일단 어떻게 암기하냐면 따라하세요.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인데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y축에 달라붙는다. 일단 외워주세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할게요.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제 y는 3의 x제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y는 2의 x제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내가 뭐 하냐면은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y축 대칭이동이라고 배웠죠. 맞냐? 그럼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 빨간 그래프를 y축에 대칭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y는 3분의 1의 x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내가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건 y축 대칭이 나오는 거니까 얘를 y 뒤집으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얘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이 작을수록 y축에 달라붙는 형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기억할 게 밑이 1보다 다시 말하지만 말로 암기하세요. 제일 좋아요.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인데 밑이 크면 클수록 y축에 달라붙는다.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인데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y축에 달라붙는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노트 복습 잠깐만. 두 번째, 오늘 가장 어려운 게 2번이야.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봅시다. 2번은 뭐냐면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번 유형은 y는 a의 fx 유형이에요. 1번 유형과 2번 유형이 있는데 1번 유형이 더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1번 유형.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 아시겠죠? 내가 여기를 복잡하게 fx라고 쓴 이유가 요 fx 자리에 1차식이나 2차식이 올 수도 있고 저 안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가 올 수도 있고 저 안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올 수도 있고 저 안에 뭐가 오냐 절대값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 안에 누가 올 수 있다? 산술기하평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 안에 여기에 온갖 지저분한 애새끼가 막 오는 거 저기에 됩니까? 저 fx 안에 뭐 이 다섯 줄을 암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저 fx에 굉장히 지저분한 애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해결책이 뭐냐?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약에 내가 y는 2의 x제곱이 있어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만약에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는 지수 자리에 1차가 왔을 때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그런데 2차나 3차나 야리꾸리한 식이 오면은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 수학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 너 그래프 좀 그려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수학에도 뭐라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야. 근데 젠장 얘를 그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얘를 물론 미적분을 외우면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문제 어떻게 푸냐? 그래프를 그릴 수 없고요. 여기 있는 지저분한 애새끼인 fx는 그릴 수 있어. 그래서 fx를 그리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fx를 그린다는 거야. 예를 충분히 들게요. 그냥 지금은 그냥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구나 일단 그냥 넘기세요. 그 다음 뭐하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재빨리 밑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봤더니 밑이 1보다 큰 거입니다. 그럼 밑이 1보다 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저기 있는 fx가 최대일 때 y도 최대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일단 필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이랑 2의 5제곱이 있었어. 누가 더 크냐?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 크죠. 다시 한번 2분의 1의 제곱이 있고요. 2분의 1의 5제곱이 있어요. 누가 더 크냐? 왼쪽이 크죠.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막 커지면 전체도 존나 커지는 거야. 이해돼? 다시 일로 잡아봐. 밑이 1보다 클 때는 fx가 최대래. 한마디로 얘가 막 커지는 거 존나 커지고 얘가.
그러면은 이 전체가 뭔데? 전체가 y잖아. 그 y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만 더. 밑이 1보다 클 때는 저 fx가 뭐가 되냐면은 만약에 최소가 되는 거야. 얘가 막 또 존나 작아져. 그럼 전체도 뭐가 있냐 얘들아?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전체 y도 최소 값을 가진 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필요하고 예제 좀 연습할게요. 이번엔 두 번째. 이게 오늘 내용 제일 어려워. 밑이 0과 1 사이야. 그러면 fx가 최대일 때 전체 y는 반대로 최소 값을 가진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y는 3분의 1의 지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지수가 얘가 몇 돼? 2, 3, 4, 5, 6, 7, 8, 9, 10 막 커져. 전체는 뭐 한다? 오히려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래프로 따져도 3분의 1이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잖아. 정의역이 막 커지면 치역은 뭐 한다? 작아지고 있죠, 오히려.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fx가 최대일 때 전체 y가 의미하는 건 이만큼을 y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체는 뭐 한다? 반대로 최소를 가진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 fx가 최소일 때 전체 y는 반대로 최대 값을 가진 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면은 최대일 때 최대, 최소일 때 최소. 한마디로 밑이 1보다 크면 기억할 때는 그대로라고 암기하는 거야. 그런데 밑이 0과 1 쓰면 최대일 때 최소, 최소일 때 최대니까 밑이 0과 1 사이면은 반대로라고 기억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예제 봅시다. x의 범위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y는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3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의 최대, 최소 좀 구해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됩니까? 그럼 문제를 가만히 봤더니 이 지수 fx 자리에 뭔가 굉장히 지랄맞게 생긴 복잡한 애가 왔다라는 거죠. 맞냐?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우리 머릿속으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1번 유형이구나 딱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이 떠올라야 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누구만 그린 거예요? 얘만 그리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얘를 fx로 하는 1번 유형이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fx를 그린다고 했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녀석만 그리니까 뭐예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고요. 대칭축 얼마냐? 1. 의견이 분분하네? 뭔 토론식 수업인 줄 알았어? x는 얼마냐? 1. 여기가 x는 1이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정의역을 제한시켰으니까 여기쯤이 2가 되고 여기쯤이 3 되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요 초록색 부분만 쳐다봐야 되겠죠. 어려워요.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기만 고비를 넘기면 오늘 내용 나머지 어려울 게 없어요. 요거만 집중 좀 해줘. 그러면 x가 저랑 똑같이 필기하세요. x가 2일 때 이 그래프는 fx 그래프예요. fx가 뭐 되냐? fx가 최소가 되겠죠. 왜? 이 점이 가장 밑에 있잖아. 가장 밑에 있잖아, 이 점이. 초록색 중에서. 그러면서 밑을 관찰했더니 밑이 어떠냐? 1보다 크네요. 맞아요? 그러면 fx가 최소일 때, 뭐지? 최소일 때 전체 y는 무슨 값을 갖냐?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2를
얘들아 봐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요 y를 계산하는 거야. 얼마야? 2의 몇 제곱? 몇이에요? 3제곱. 얼마예요? 8. 무슨 값? 최소값. 아 존나 어렵다 진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어려워. 좀만 집중해. 부탁이야. 지금부터 한 10분 15분만 집중해줘. 나머지 막 이따가 내가 오늘 2번 정리했잖아. 3번 4번은 진짜 개 족밥이야 진짜. 개 쉬워 진짜. 여기가 어려워. 좀만 더 볼게요. 보자. x가 이제 얼마일 때라고 할까 내가? 3일 때라고 하겠죠. 왜 3일 때란 거예요? 여기가 가장 높잖아. 이렇게. 그럼 x가 3일 때 fx가 뭐 되냐 얘들아? 최대가 되겠죠. 가장 높이 있으니까. 그런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전체 y는 무슨 값을 갖냐?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요 8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8이야 3을. 얼마냐? 6이냐? 2의 6제곱. 이거 얼마냐? 64가 되면서 얘가 최대값, 최소값이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또 예제 볼게요. x의 범위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8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게요. 그럼 뭐 하냐면 이제 y는 2분의 1에 여기에 루트에 뭐랄까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뭐 3 이렇게 할게요. 쏘리 요거 11로 할게요. 그냥 바꿔주세요. 그래 좀 숫자가 예쁘니까. 볼게요. 보자. 그럼 문제를 가만히 봤더니 문제를 봤더니 지수엔 숫자가 오면 밑에는 숫자가 오면서 지수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뭔가가 오고 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지수 자리에 무리함수가 올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녀석을 fx로 하는 지수함수 최대 최소 1번 유형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 전체 그래프는 그리는 게 불가능하니까 누구만 그린다? fx 지수만 그리는 거야. 그럼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꼭지점 찾아야 되겠죠? 근호환이 0 되는 x값이 얼마냐? 2. 그럼 요점에 2,3 되면서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근데 이런 거 얘들아 딱 이런 설명을 듣자마자 갑자기 머릿속에 무리함수를 그리는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치?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남아서 나한테 물어보든가 집에 가서 무리함수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무리함수는 기말고사 시험범위였잖아.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너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한된 정의역을 3부터 11이니까 여기쯤을 3, 여기쯤을 11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우린 그래프를 초록색만 쳐다보면 되겠죠. 내가 처음에 얘들아 x는 얼마라고 하겠냐? x가 3, 1, 때. 참고로 요 그래프는 fx 그래프예요. fx가 뭐 되냐? 최소가 되겠죠. 왜냐면 그래프가 이 초록색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최소가 된다는 거. 그런데 밑을 가만히 관찰했더니 0과 1 사이네? 그럼 0과 1 사이는 반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전체 y는 다시 한번 얘가 최소가 되니까 전체는 뭐 된다? 최대. 그래서 y는 최대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뭐 하는 거면 실제로 요 3을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y는 2분의 1에 니네가 계산 좀 해줘. 몇 제곱이냐? 4냐? 4. 답은 16분의 1이 최대값이 되겠죠. 보자. 이번엔 x가 11일 때 무슨 값이냐? fx는 최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fx가 최대다. 그런데 얘가 최대일 때 전체는 뭐 된다? 오히려 최소. 그래서
전체 y는 최소 값을 갖는 거죠. 그럼 2분의 1에 12를 집어넣어. 그럼 뭐 되냐? 6 되냐? 여기가 6 된대요. 그럼 2의 6제곱이 뭐냐? 64분의 1 되면서 최소값, 최대값. 이런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봅시다. 이번에는 쉬운 내용이에요. 방금 우리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1번 유형을 정리했죠. 그런데 유형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2번 유형을 정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2번 유형. 얘는 뭐냐면요. 필기합시다. y는 a의 aex 플러스 b의 ax 플러스 c라는 겁니다. 여기서 a, b, c는 어떤 상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변수가 x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지수함수가 되겠죠. 나 문제에서 보통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x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얘 또한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생긴 녀석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뭐하냐? 해결책이 a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y는 얘들아 뭐 되냐? a에 이거 뭐 되냐 이거?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뭐 되냐? bt 플러스 c가 되면서 드디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t에 관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t의 범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x가 사라지면서 t의 범위를 만드는 거야. 정석책에 이런 말이 있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소거되면 변역을 남긴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x가 있었잖아. x가 뒤졌잖아. 뭐 하는 거예요? 그 x가 그냥 뒤지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를 만들어내면서 뒤지니까 그 범위가 이거라는 거야. 예제 봅시다. 필기하세요. y는 2의 2x 마이너스 4의 2의 x 플러스 1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야 x의 범위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 6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랬다라고 하자고. 그랬을 때 이 y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 그러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요? 치환하고 싶죠.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는 생각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건 뭐 어렵지 않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뭐 하는 거 이제 t의 범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t의 범위를 이 족밥 새끼가 26을 그대로 집어넣어. 정신 나간 거죠. 되면 무슨 말인지? 그럼 t의 범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치환한 녀석을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지. 간단하게 요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 다음에 제한된 정의역이 2부터 6까지니까 여기쯤에 2가 있고 여기쯤에 6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뭘 그린 거예요? 내가 치환한 녀석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럼 2를 집어넣으면 함수값 얼마냐? 4. 6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얼마냐? 64가 되겠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x의 범위가 2부터 6까지인 동안 이 녀석의 치역은 4부터 64라고. 근데 이 녀석을 내가 t로 치환했으니까 이게 t의 범위가 된다는 거죠. 그럼 t의 범위 자동으로 4부터 6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얘를 내가 치환하자마자 그 치환한 내 자신에 너무 뿌듯해하면 안 된다고. 개나 소나 다 한다고 치환.
아니 이걸 보고 치환을 지금은 괜찮은데 너네가 3월달이 됐는데 얘를 보고 치환을 못 떠올리면 공부 그만하시고 기술을 배우세요. 됐습니까? 다 공부하면 똥찌개 누가 집니까? 내 말 지금은 괜찮아. 근데 나중에는 3월, 4월 되잖아. 이거 다 치환 떠올릴 수 있어. 근데 3월달 돼도 여전히 못하는 게 이 녀석을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로 바꿔주는 작업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요게 어려워. 이번 유형. 가능합니까? 좀 이따 문제 풀어볼게요. 봅시다. 이번엔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지수함수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지수함수의 최대치수를 배웠고요. 이번에는 지수 방정식을 배웁니다. 좀 이따간 지수 부등식을 배웁니다. 둘 다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요. 지수 방정식도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유형은 뭐냐면은 좌변을 하나의 지수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변을 하나의 지수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밑이 어때요? AA. 밑이 통일되어 있죠. 그럴 때는 여기엔 지수가 fx고 여기는 gx니까 밑이 똑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수끼리 같아집니다. 이렇게. 근데 1번 유형의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은 좌변을 하나의 지수 형태로 만들고 우변도 하나의 지수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번엔 둘이 밑이 어때요? 다릅니다. 밑이 통일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밑이 통일이 안 되면 뭐하냐? 양변에 LOG,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A의 fx는 로그 B의 gx가 이렇게 되고 fx 앞으로 뚝 떨어지면은 fx 곱하기 로그 a가 되고 gx 곱하기 로그 b가 되는데 여기서의 로그 a와 로그 b는 상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방정식 형태가 돼버립니다. 이따 볼게요. 일단 그냥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좌변을 하나의 지수 형태로 만들고 우변을 하나의 지수 형태로 만들었는데 밑이 통일되면 지수끼리 같구나. 미통일이 안 되면 양변의 로그 끝. 이렇게만 기억해. 간단하게. 바로 2번 유형 봅시다. 이번엔 A에 AEX 더하기 B에 A의 X 더하기 C는 0이라는 형태가 있다라고 할게요. 뭐 하고 싶냐? 치환하고 싶죠. 그래서 A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합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방정식은 x에 관한 지수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근은 x일까 ax제곱일까? 지수 방정식이니까. 다시 한번. 이 방정식의 근은 x야 ax제곱이야? 아니에요. 모든 방정식의 근은 그냥 x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모든 방정식은 그냥 근이 x예요.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인 파이 x는 5분의 1이다. 야, 얘 근을 구해봐. 우린 이런 걸 삼각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은 뭐예요? 그냥 x가 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방정식, 뭐 그게 유리 방정식이든 무리 방정식이든 모든 방정식 근이 x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 되는 거 이제 치환했으니까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 되겠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뭘까? t가 되겠죠. 근데 t도 알파 베타일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알파 베타를 요 치환한 여기에 집어넣으세요. 그럼 t 뭐예요? A 알파, A 베타. 그래서 T는 A의 알파 제곱, A의 베타 제곱 됩니다. 이게 중요해.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하는 생각은 어렵지가 않은데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치환한 거는 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봅시다. 마지막이에요. 지수 부등식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얘도 유형이 두 개밖에 없어요. 1번 유형 볼게요. 좌변을 하나의 지수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변을 하나의 지수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밑을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밑을 통일했다 하더라도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0과 1 사이인지를 나눠야 됩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 대소관계와 지수끼리의 대소관계가 똑같대요. 근데 밑이 0과 1 사이면 이 전체 대소관계와 지수끼리의 대소관계가 반대가 돼버린대요. 감소함수니까. 우리 아까 배웠잖아. 증가함수는 정의역이 커지면 치역도 커지고 감소함수면 정의역이 커지면 치역은 작아지잖아. 이런 식으로. 됐죠? 2번 유형 봅시다. A의 AEX제곱 플러스 B의 AX 플러스 C가 0이 아니라 미친 거 아니야? 0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뭐 하고 싶냐 얘들아? 치환하고 싶죠. 그래서 A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AT 아이고 왜 이래 자꾸 실수하지?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2차 부등식을 풀어서 T의 범위를 구하고 T의 범위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환원을 하시고 환원한 다음에 X 범위를 구하시면 이게 답이 됩니다. 일단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밑이 어때요? 0과 1 사이죠. 그럼 얘들아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감소함수. 정점 0,1점을 통과하는 감소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이 원점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1번 맞냐 틀리냐? 1번 맞아요. 같이 하자. 맞는 말이 되겠죠. 아까 필기했었죠. 2번은 맞냐 틀리냐? 아까 점근선을 X축이라고 했고 X축을 식으로 따지면은 Y는 0이라고 하니까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어. 3번은 맞냐 틀리냐? 맞네요. 4번은 맞냐 틀리냐?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Y축에 대한 대칭이죠. 왜냐하면은 얘가 지금 만약에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한다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야 이렇게 되면서 Y는 3분의 1의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되고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3의 X제곱과 3분의 1 X제곱은 서로 Y축에 대한 대칭형이죠. 근데 X축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말. 5번은 맞아요? 맞네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됩니까? 네. 다음 줍시다. 보자. Y는 3의 X제곱이 있대요. 그런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뭐 대신에 뭐 대입해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죠.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이번에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대요. 뭐 대신에 뭐 대입합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Y는 X축으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3의 요 X 대신에 얘를 먼저 하는 거니까 X 플러스 2가 되고요. 이 녀석을 다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라고 다시 한번?
x 대신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번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끝났더니 뭐라고 했어요? 얘가 3,k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y 대신에 k를 집어넣고 3에다가 x 대신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 되겠죠. 얘는 3의 마이너스 1이니까 k 얼마예요? 3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봅시다. 같이 볼게요. 일단 문제 보면서 얘들아, 요 점이 좌표가 얼마일까? 이거 y좌표 0,1. 0,1이죠? 1.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이 점의 특징은 항상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죠. 그러면 a 얼마냐? 그 다음에 이 1을 함수에다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얼마냐? 여기가 2가 되겠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 점은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으니까 b가 얼마냐? 2가 되겠죠. 또 질문, 2를 집어넣으면 이 점의 y좌표는 얼마냐? 4가 되겠죠. 2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맞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 점은 x좌표와 y좌표 같으니까 c 얼마예요? 4가 되면서 a, b, c 다 구했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이 문제는? 다음 문제 봅시다. 문제를 가만히 관찰했더니 여기에 27과 243분의 1과 여기에 81은 공통점이 있네요. 뭡니까? 3의 거듭제곱이 되겠죠. 그럼 A부터 정리하면은 A는 3의 몇 제곱이냐? 3의 3제곱인데 그 3과 4분의 1 곱하면 4분의 3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243은 뭐의 몇 제곱이냐? 3의 마이너스 5제곱이에요. 3의 5제곱이 243이니까. 맞냐? 그거에 마이너스 3이잖아. 3 얼마예요? 두 개를 곱하니까 15가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C 정리할게요. C는 3의, 얘가 3의 4제곱이니까 몇 분의 몇이다? 5분의 4가 이렇게 되겠죠. 이 문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야, 밑이 1보다 커. 그럴 때는 지수가 크면 클수록 전체도 커져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B가 대빵이 되겠죠. 다시 한번, 밑이 1보다 클 때는 맞습니까? 누가 더 작냐? 얘가 더 작죠. 맞아? 무슨 말인지? 맞아요? 얘가 더 작으니, 얘가, 내 말은 얘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으니까 얘도 제일 작아지면서 대소관계 구할 수 있겠죠. 됐죠? 1등, 2등, 3등. 다음 문제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수학에서는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래?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잘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맞냐 얘들아? 어떻게 하는 거야? 딱 보자마자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증가함수. 그럼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만 그리는 거야. 간단하게. 막 X축, Y축 그리지 말라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리라는 거죠.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내가 너네한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3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얘를 막 그리라고 했더니 막 이 족밥이 얘를 막 예쁘게 막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만들고 플러스 만 꼭지점이 막 1,2 내면 있어. X축, Y축 이렇게 그리지 말라는잖아. 그렇지? 누가 이렇게 그립니까? 고등학생이. 딱 보자마자 그냥 꼭지점 찾을 필요도 없죠. 딱 우리 얘 그리라고 하면 그냥 우리 얘 보자마자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대칭축? 1이네. 끝. 맞습니까? 무슨 말이지? 내 말은 그냥 이 그래프를 막 정교하게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밑이 1보다 크네. 증가함수네. 끝. 안 어렵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정의역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를 에라 모르겠다. 마이너스 2. 모르겠다. 여기 그냥 1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우린 지금부터
이 초록색 부분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언제 최소일까? 가장 밑에 있는 게 여기가 가장 밑에 있지. 그럼 마이너스 1을 그냥 대입하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냥 집어넣어. 마이너스 여기다가. 그럼 뭐 되냐? 4에 마이너스 1 되네? 그럼 4분의 1 되네? 1 뺐네?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3 되겠네. 계산할 수 있지 얘들아? 이번에는 언제 최대냐? 얘가 가장 높이 있네. 그러면 1을 집어넣어. 1 암산할 수 있나? 1 집어넣으면 4의 제곱이니까 16인데 16에다 1 빼기가 얼마예요? 얼마? 15. 여기가 15가 되겠죠. 그럼 얘가 무슨 값? 최대값. 무슨 값? 최소값이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네. 문제를 보니까 지수가 2차식이 오면서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수를 fx로 하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1번 유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얘들아 뭘 그린다? 뭘 그릴까? 이제 y는 못 그리잖아. fx를 그리는 거죠. 왜? fx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니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fx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얘가 fx다. 그런데 fx고 대칭축 얼마예요? x는 1 되겠죠.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x의 범위를 제한시키지 않고 있어요. 맞죠? 그냥 전범위예요. 그럼 봅시다. 이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x가 1일 때 이 fx는 뭐 되냐 얘들아? 가장 밑에 있네? 최소. 그래서 fx가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근데 밑을 가만히 관찰했더니 밑이 어떠냐? 0과 1 사이예요. 그럼 얘가 최소일 때 전체 y는 무슨 값을 갖냐? 반대로 최대값을 갖겠네요. 그럼 최대값을 직접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1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y는 7분의 1의 몇 제곱이냐?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역수니까 뭐 되는 거예요? 7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자. A에서 최대값이 B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일 때 최대값이 7 나왔으니까 얘가 A고 얘가 B 되면서 두 개 더하면 얼마? 8이 답이 되겠죠. 얘들아 무슨 함수냐?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 왜? 변수가 지수에 있잖아. 지수함수예요. 그럼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1번 유형처럼 보이냐? 2번 유형처럼 보이냐? 치환하는 2번 유형처럼 보이죠. 그럼 누구로 치환할까?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됩니까?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얘들아 y는 뭐 되냐?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다.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이 문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소되면 변형을 남긴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x가 안 보이죠. 그럼 x가 그냥 뒤질 놈이 아니에요. 뭔가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 뭐예요? 내가 치환한 녀석을 잠깐만 그래프로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가 되겠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y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는 거잖아. y의 범위는 뭐냐? 양수.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범위가 양수라는 거야. 나는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가 양수라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얘를 못 찾아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t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게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요거 이해되냐? 그 다음에 얘를 그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게요. 대칭축이 뭐냐? 봐봐 얘들아 조심해야 돼. 봐봐 앞으로 3이라고 하면 안 돼. 뭐냐면은 t는 3이라고 해야 돼.
말장난 치려는 게 아니라 3이라고 하면 나중에 요 3과 요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 대답할 때는 3이라고 하지 말고 꼭 t는 3이라고 해줘. 아시겠죠? 그래서 넣을게요. 3을 집어넣으시면 함수값 뭐 나오냐? 얼마 나오냐? 27. 27? 잠시만요. 1인가? 네. 1 나오네. 이게 무슨 값? 최소값. 그치? 이게 가장 밑에 있는 점의 y좌표니까 최소값. 그럼 우린 정리할 때 t가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1을 갖는다. 이렇게 써놓고 순간적으로 a를 3이라고 대답하는 거야. 좆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나가리예요. 아시겠죠?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이 t가 사실은 뭐냐? 3x. 얘가 3의 x제곱이지. 그럼 얘가 3일 때가 되는 거야. 그럼 x는 얼마겠냐? 1. x가 1일 때 최소값 1이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그럼 최종 답은 얼마겠어? 2. 최종 답은 0. 0이 답이 되겠죠. a도 1이고 b도 1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내가 쓸데없이 자꾸 t를 강조한 거야. 문제에선 x가 얼마일 때라고 하고 있으니까. 봅시다. 시작할게요. fx가 4배의 3의 x제곱이고 플러스 3의 제곱이 기어 나오면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산술기하평균입니다. 원하면 볼게요. 개념 노트에다가 산술기하평균만 지금 필기하세요. 중요한 내용 정리할게요. 산술기하평균. 고1 때 배우죠? 우리가 산술기하평균 암기할 때는 뭐 두 개를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의 xy라고 이렇게 공식을 암기하죠. 맞니 얘들아? 네. 우리가 이 공식을 암기를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근데 산술기하평균은 왜 어렵냐면은 공식은 암기가 되는데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분명히 고1 때 배웠어. 그런데 고2 때도 나오고 고3 때도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 막 수학 1도 나오고 수학 2도 나오고 막 미적분도 나오고 막 기하도 나오고 막 나와. 그냥 아무데나.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얘가. 막 튀어나와 얘가. 그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산술기하평균 쓰는지 언제 쓰는지 그 상황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보자. 이 뭐냐 이번에는 필기. 합이 일정할 때 합이 일정하다라는 거 문제에서 야 누구랑 누구를 더하면 얼마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뭘 구하라고 해요? 곱의 최대 값을 구할 때 산술기하평균을 쓴대요. 합을 알려주면서 야 그럼 누구랑 누구를 곱한 거는 최대값이 얼마냐? 요 말을 포인트로 외우세요. 곱의 최대값. 두 번째는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값을 구할 때 쓴대. 이번 기억해야 될 말이 합의 최소값.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봤을 때 이거 혹시 산술기하평균 문제 아닐까라고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도 기하 수업을 했는데 산술기하평균이 툭 튀어나왔어 문제에서. 아시겠죠? 이번엔 세 번째. 곱이 일정하지 않을 때 누구랑 누구를 곱한 게 얼마다 라고 알려주지 않고 있어. 그런데 뭘 구하라고 하냐면 합의 최소 값을 구할 때 쓴대. 누구랑 누구를 곱한 게 얼마다 라고 알려주지 않는데 합의 최소값.
근데 3번의 중요한 점은 생긴 꼬라지가 완전하진 않지만 약간 역수 꼬라지로 생겼대. 고1 내용이니까 각각에 대해서 예제를 들진 않을게요. 일단은 요것들을 제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시 문제로 올게요. 여기 문제를 봤더니 얘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지금 4배의 3의 x제곱에 얘는 3의 x제곱분의 9라고 볼 수 있죠. 정리했더니. 근데 봤더니 지금 누구와 누구를 곱한 게 얼마다라고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을 더한 합의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를 보자마자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은 혹시 산술기야 아니야? 라고 의심 한 번쯤 해보는 거야. 특히 지수 파트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AX승 자체가 양수인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아니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우린 뭐예요? X축이 Y축이 있으면은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X축 어디 있냐? 위에 있죠. 그럼 지수 자체가 양수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산술기하평균은 X랑 Y가 양수일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수함수에서 산술기하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꼬라지가 여기는 분자의 3의 x제곱이 있는데 여기는 분모의 3의 x제곱이 있네?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역수 느낌인 거죠. 그럼 볼 것도 없이 산술기하평균인 거예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두 개를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얘랑 얘 곱하면 뭐 되냐? 얘네들이 지워지면서 곱하니까 9, 4, 36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12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이 1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12가 된다는 거죠. 351번 봅시다. 우리가 벌써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지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빨리 고민할게. 저 좀 보세요. 지수 방정식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좌변을 하나의 지수 형태, 우변을 하나의 지수 형태. 두 번째는 뭐였어요? 치와 나는 유형이었죠. 그럼 내 말은 문제를 보자마자 얘가 지수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좌변을 하나의 지수로 만드는 1번 유형일까? 치와 나는 2번 유형일까? 1번이야 2번이야? 느낌이? 2번? 1번일까 2번일까? 1번. 1번입니다. 왜 그런 거 해봐봐.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마이너스 1 여기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루트 3은 뭐예요? 3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 x가 되고 또 뭐 되는 거예요? 얘는 3의 뭐 되냐? 마이너스 3 되겠죠. 가능하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밑이 같은 녀석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뭐 되는 거예요? 3의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럼 어때요? 밑이 어때요? 같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지수와 여기 있는 지수는 같아지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1 x는 마이너스 3 되겠죠. 됩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서 이항시키면은 x제곱에 2x제곱이죠? 맞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인가? 맞냐? 맞아?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x값 구할 수 있겠죠. 얘는 우리가 아까 필기했던 방정식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얘를 단순하게 지수 방정식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가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해결책이. 그럼 처음에 드는 생각은 가만히 봤더니 지수가 어때요? 지수가 x가 뭐가 됐던 간에 지수가 같네요. 됐습니까? 그럼 지수가 같은데 전체도 같으려면 밑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밑도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밑도 같으면 됩니다. x 얼마야? 2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x가 얼마냐에 따라서 밑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 이해되냐? 네. 봐봐. x에다 뭘 집어넣는들 지수는 같을 것 같아.
맞냐? 근데 밑은 x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잖아. 근데 밑이 달라져도 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양변이 같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뭘까? 내 말 이해됐어? 다시 뭐라고? 밑이 달라도 지수가 얼마가 된다라면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지수가 얼마? 0. 무슨 말이야? 봐봐. 다시 한번. 밑이 달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만약에 0제곱, 0제곱이 된다라면 이 두 개는 같아진다라는 거지. 1 되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얘가 달라도 얘가 x 플러스 3, x 플러스 3이니까 얘가 0 되고 얘가 0 된다라면 밑이 달라도 같겠네. x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답입니다. x에 2x 플러스 3은 x의 x제곱이 이렇게 있대요. 문제를 잘 관찰했더니 밑은 언제나 똑같아. 됩니까? 그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x에다 뭘 집어넣는들 밑이 똑같으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려면 지수와 지수가 같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가능합니까? 계산까지 한번 볼게요. 이해 뭐 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되고 인수분해 하시면은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은 0 되니까 x 얼마예요? 마이너스 1과 3 되겠죠. 그런데 x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답이 안 되겠네요. 이번엔 뭐냐? 이번에는 지수가 같아도 되지만 x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지수와 여기 있는 지수는 달라질 수도 있잖아.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지수가 다르다라고 해서 좌변과 우변이 무조건 다를까? 아니겠죠. 그러면 x가 얼마면 돼? 아니지. x가 1이면 되겠죠. 얘가 1 되면 1에 예를 들어서 1 집어넣으면 1에 5제곱이나 1에 1제곱이나 똑같이 1인 거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답이 x는 1, 여기서 x는 3, 두 개 곱하시면 3이 답이 되겠죠. 362번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밑에 거를 좀만 변형하면은 얘는 3분의 1에 x제곱 곱하기 3분의 1에 y제곱을 27로 바꿀 수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지수끼리 더하기가 됐다라는 건 밑이 같은 녀석을 곱했다는 뜻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 여기랑 이 녀석 두 개를 잘 관찰했더니 생긴 게 똑같은 게 있죠. 뭐예요? 3분의 1 x제곱과 3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 y제곱과 3분의 1 y제곱.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보통 치환합니다. 그러면 3분의 1의 x제곱을 a로 치환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의 y제곱은 b로 치환할게요. 가능합니까? 네. 얘는 뭘로 바뀌냐 얘들아? 얘는 뭘로 바뀌어? A 더하기 B는 12가 되겠죠. 얘는 뭘로 바뀌냐? AB는 27 되겠죠. 사실 얘는 그냥 다 바로 AB 구할 수 있겠다. 어차피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거든? 그럼 A 얼마라고 할까? A 9라고 할래. B는 얼마라고 할까? 3. 저는요 A를 3이라고 하고 B를 9라고 할 건데요. 어차피 최종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A는 9고 B는 3이라고 구했잖아. 근데 A가 사실은 뭐예요? 얘가 A인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의 X제곱이 A였는데 A가 얼마다? 9다. 다시 한번 B를 3이라고 했죠. 나는 얘가 B잖아. 뭐 되는 거예요? 3분의 1의 Y제곱이 B인데 B는 3이다. 이렇게 3 되겠죠. 그럼 보자. 얘를 쳐다보면서 암산할 수 있나? X 얼마일까? X가 뭐 된다고 얘들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는 Y 뭐 될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가능하시죠? 끝. 그래서 얘 X값이 알파, Y값 베타니까 알파, 베타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문제를 봤더니 등호가 있으니 여기 방정식이라고 써있죠. 변수가 어디 있어요? 지수에 있죠.
무슨 방정식? 지수방정. 지수 방정식. 유형이 두 가지가 있었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요. 치환하는 2번 유형이죠. 그럼 일단은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합시다. 얘는 뭐 되냐? T제곱. t제곱.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마이너스 몇 t냐? 5의 1제곱이 5니까 얘랑 곱하면은 10t. 이렇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너스 2의 5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돼 있잖아. 얘만 바꿔보면 얘는 마이너스 2의 5의 1제곱에 곱하기 5의 x제곱으로 볼 수 있잖아. 왜? 밑이 같은 녀석을 곱해야 이 지수와 이 지수를 더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0이고 곱하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이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근데 아까 제가 필기했을 때 강조했던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방정식? 얘들아? 지수 방정식. 그럼 이 지수 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했어요? x예요? 5의 x제곱이에요? x라고 했죠. 그럼 얘가 뭐란 뜻이 문제에서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문제에선 t야.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당연히 t겠죠. 근데 t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 뭐 하는 거 여기서 구한 이 알파 베타를 요 x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t는 뭐 되냐? 5의 알파 제곱과 5의 베타 제곱이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지수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얘를 치환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근이 이거라는 걸 또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 안 돼도 쫓아오세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이해시켜 드릴게요. 꼭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아시겠죠? 금요일쯤 되면은 감 잡습니다. 아시겠죠? 됩니까? 근데 지금 나는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이거와 이거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구하는 거는 이거를 구하래. 그럼 이 두 녀석을 무슨 짓을 해야 얘가 싹 나올까? 두 개 곱하는 거야. 그러면 5의 알파 제곱과 5의 베타 제곱을 곱하면 이게 근과 두 근을 곱한 거잖아.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가 되겠죠. 뭐 되는 거예요? 5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5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얘가 5의 1승이 되면서 최종적인 답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되는 거예요? 1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봅시다. 문제 볼게요. 일단 봤더니 지수 부등식이야. 지수 부등식도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네. 1번이 같아, 2번 같아? 1번은 좌변을 하나의 지수 형태, 우변을 하나의 지수 형태가 1번 유형이야. 2번 유형은 치환하는 거야. 뭐 같냐? 1번처럼 보여요. 그럼 뭐 할까? 밑을 통일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합니까? 4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에 16분의 1은 4분의 1은 뭐냐? 4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럼 4분의 1의 제곱은 2니까 2랑 얘를 곱하면 4 마이너스 6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이구 좌변이 하나의 지수 형태, 우변도 하나의 지수 형태면서 밑이 통일됐죠. 맞아? 그런데 전체 대소관계와 지수가 있고 지수가 있는데 대소가 어떠냐? 얘가 반대로 바뀝니다. 왜? 밑이 0과 1 사이니까. 만약에 밑이 1보다 컸다라면 전체 대소관계와 지수끼리 대소관계가 똑같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얘를 이항시키면 5x 얘가 2가 되고 x는 5분의 2보다 크다가 되겠죠. 37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얘는 엄밀히 말하면 지수부등식이라고 하기는 약간 힘들어요. 왜냐면은 밑이 똑같기는 하지만 이 밑이 얼마가 될 수도 있냐면은 밑이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으니까. 그럼 뭐 하시냐면은 일단 첫 번째 필기하세요. x를 일단은 1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런 거 배웠죠. a의 fx가 이렇게 있고 a의 gx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이 컸다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알고 봤더니 밑이 1보다 큰 거야. 그러면 전체 대소관계와 지수끼리 대소관계가 어떻다고 했어요? 그대로라고 했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면은 전체 대소관계와 지수끼리의 대소관계가 반대가 된다라고 우리 이렇게 배웠었죠. 가능하시죠? 그래서 밑이 모르겠으니까 밑을 범위를 나눌 거야. 몇 개로?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보다 큰 거야. 그럼 1보다 크니까 전체 대소관계와 여기에 지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수가 있는데 지수끼리의 대소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대로가 되겠죠. 됩니까? 그러면 이항시키면 3x가 되고 6이 되고 이 x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가끔 얘를 답으로 오해하는데 큰일 납니다. 왜 안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가정한 다음에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두 개가 공통으로 만족되는 범위를 찾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뭐 되는 거예요?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답이 하나 나오겠네요. 헷갈리는 사람은 수직선에다 그림 그리면 돼요? 두 번째 봅시다. x를 뭐라고 하겠어요? 이번에는 1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밑이 1 될 수 있어. 그 지수부등식은 1이 될 수가 없거든? 근데 얘는 밑에도 있고 지수 있으니까 얘는 될 수 있어요. x가 1이야. 좌변 얼마냐? 좌변 1. 아니 여기다가 1 집어넣어. 그럼 1에 5제곱이잖아. 1이잖아. 얘는 얼마냐? 1. 맞냐 틀리냐?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면서 x는 1이라는 답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x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합시다. 그럼 밑이 0과 1 사이면 뭐라고 했어요? 전체 대소관계와 지수끼리의 대소관계가 반대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항시키면 3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부분, 교집합을 찾아야 되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3번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답이 만약에 하나, 둘, 세 개 나왔다라면 세 개의 합집합이 답이에요. 이 세 개의 합집합이 답인데 얘는 답이 없으니까 이 두 개만 합치면 되겠네요. 최종답 뭐 되겠습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크다고 1이니까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되면서 최종답을 구할 수 있겠죠. 375번 봅시다. 지수부등식인데 1번 유형 같냐 2번 유형 같냐? 딱 봐도 2번. 시환하는 2번 유형 같죠. 뭐 하시는 거예요?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합시다. 그럼 뭐 되냐 얘들아 식이? t제곱 t제곱 몇 t?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5t가 아니죠? 6. 15t. 15t. 그러면은 3의 1제곱은 3이니까 3과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5t. 그 다음에 플러스 14가 되고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인수분해 하시면 t-2에 t-14가 이렇게 되고 그럼 t의 범위는 작은 거와 큰 거 사이가 이렇게 되고 맞습니까? t는 사실 뭡니까? 3의 x제곱이죠. 여기는 3의 x제곱이 되고요. 얘가 1 되고 얘가 14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보자. 근데 문제를 잘 비교해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네.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선 x 밑에 3이 있잖아. 그럼 그냥 이 x 밑에다가 3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요 밑에다가도 3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밑에다가도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됐어요? 네. 결국은 3의 x제곱이 3의 알파제곱보다 크고 3의 베타제곱보다 작은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하면 되겠죠? 이게 얼마냐? 1. 1. 맞아? 아니 봐봐. 지금 얘와 얘가 똑같잖아. 완전히. 그러면 얘와 얘가 똑같은 거야. 얼마? 1. 얘 얼마? 14. 14. 그럼 최종 답은 얼마냐? 두 개 더 하라고 했으니까. 제곱 15. 이거 구하라고 했잖아. 네, 15. 15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맞냐? 네. 아니면 봐봐. 이렇게 생각해도 돼. 봐봐. 좀만 다르게 풀어볼게. 우리가 다시 보세요. 3의 2x에 마이너스 5에 3의 x 플러스 1 더하기 14가 0이라고 했을 때 맞냐? 얘를 잠깐만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방정식의 근이 일단은 알파와 베타인 거잖아. 이 알파 베타라고 생각해 이렇게. 맞아? 무슨 말인지? 내가 치환을 했어. 그럼 치환했으면 얘를 잠깐만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얘 근은 뭔 거야? t에 내가 지수 방정식에서 근이 바뀐다라고 했죠. 그럼 알파 베타가 x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t는 뭐 되는 거예요? 3의 알파에 3의 베타가 이렇게 되겠죠. 얘를 잠깐만 등호라고 생각하면은 이 방정식의 근이 얘인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럼 결국은 이 방정식의 근이 1과 14잖아. 방정식이라고 본다라면. 그럼 그냥 얘가 얘인 거고 얘가 얘인 거지.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수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맞습니까? 치환한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걸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겠네요. 좀 이따 더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자, 379번 봅시다. 뭐 하고 싶냐? 딱 봐도 치환하고 싶죠. 그래서 4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시면 주어진 식이 t제곱에 몇 t? 마이너스 4t 플러스 2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딱 봐도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t의 범위는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다시 한번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t의 범위는 당연히 제한돼. 그런데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새롭게 만들어진 부등식의 t 범위는 만들 수 있다고. 뭘까? t의 범위. 맞춰봐. 나이스 양수. 무슨 말이에요? 이 녀석이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항상 x축 위에 있잖아. 그럼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x축 위에 있으니까 이 녀석의 치역은 양수라고 했고 이 녀석을 이렇게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는 양수로 제한이 된다는 거죠. 좀 어렵죠? 보자. 그럼 지금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얘를 우리는 함수로 해석해야 돼. 그 뭐예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k가 y는 0이라는 x축보다 위에 있던가 접하는 것까지 괜찮다라는 거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칭축이 되겠죠. 대칭축이 요렇게 x는 2가 되겠네요. 가능합니까? 그런데 얘는 이 문제는 그나마 문제가 참 자비로워. 왜냐면 이렇게 양수 범위를 발견 못해도 이 문제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양수란 말이 얘기야. y축의 기준으로 오른쪽이 이게 양수인 부분이거든. 여기에서만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던가 접하래.
그럼 2차 함수 꼬라지가 이렇게 있던가 이렇게 있던가 아니면 딱 접하는 것까지만 괜찮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판별 써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냐? 크거나 같아요. 그럼 큰일 나요. 아시겠죠? 봐봐, 느낌상 봐봐. X축이 있어요. 2차 함수가 위에 이렇게 있어요. 왠지 느낌상 판별식이 막 양수일 것 같아. 좆됩니다. 아시겠죠? 하나 기억하세요. 2차 함수의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이야. 그러면 딱 보자마자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면은 X절편이 0. 없는 거예요. X절편이 없다라는 건 실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판별식 뭐 되는 거예요? 0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 X축이 이렇게 있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자고. 얘도 X축과 안 만나니까 X절편이 없고 실근이 없으니까 이거라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진짜? 그러니까 다시 일로 돌아와서 X축과 안 만나던가 접하고 있네? 맞아요? 그 뭐 되냐?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짝수 공식을 쓰시면 절반을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시면 마이너스 2K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항하면은 2K가 4보다 크거나 같다.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K 범위 구할 수 있겠죠. 382번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 10마리가 있는데 시간이 X 시간이 지났대요. 이렇게. 그랬더니 뭐 됐냐면은 10에 A에 X가 이렇게 된대요. 그럼 보니까 지나간 시간 X가 여기에 지수로 이렇게 오나 봐. 됐죠? 두 번째 봅시다. 이제 처음에 10마리였대요. 두 번째 줄로 갈게요. 그런데 이 박테리아가 4시간 후라고 했습니다. 뭐 된 거예요? 여기가 4시간이 이렇게 되겠죠. 가능합니까? 그럼 10에 A의 몇 제곱이 되겠어요? 4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얘랑 얘 똑같아야 되겠죠. 그랬더니 얘가 뭐래요? 얘가 160마리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됐죠? 그럼 양쪽 10을 나눈 다음에 A 얼마냐 암산해봐. A가 양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A가 자동으로 2가 되겠네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 됐습니까? 좀만 더 볼게요. 문제 뭐라고 했어요? 10마리였는데 이번에는 몇 시간이 흐른지 몰라. 그냥 다시 한번 X 시간이 흘렀다라고 할게요. 뭐 되는 거예요? 10에 A에 뭐가 됩니까? X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A 값을 구했으니까 10에 A가 2에 X제곱에 얘가 뭡니까? X 시간이 지났을 때의 박테리아 마리수가 되겠죠. 그런데 그 녀석이 1280마리가 됐다. 양쪽을 10으로 나누면 2의 X제곱이 128이네요. X 얼마냐? X 얼마야? 7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합시다.